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저희가 모든 매체가 전반기 베스트 11을 꼽을 때 손흥민 선수를 지목했고, 손흥민 선수만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매체의 만장일치 선정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전반기 팀 오브 더 시즌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1호이자 팀 오브 더 위크, 팀 오브 더 시즌을 선정하고 있는 잉글랜드 축구 최고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고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인 알렉스 캐블 역시 손흥민 선수를 전반기 최고의 선수로 꼽으면서 어쩌면 역대 최고의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목하면서 결정력보다 뛰어난 득점 창출 능력, 크레그로서의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전문가 모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유럽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의 모든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떤 평가 내용이 있었는지, 또 어떤 선수들이 전반기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는지 선수의 시선으로 본 시어러의 평가, 그리고 최고 분석가인 알렉스 캐블의 정밀 데이터를 통한 평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후반기 일정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전반기 팀 오브 더 시즌을 발표했는데요.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소개한 팀 오브 더 시즌도 소개하고 원클럽맨으로만 구성한 팀 오브 더 시즌도 소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수의 눈으로 본 앨런 시어러의 팀 오브 더 시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인 알렉스 캐블이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선정한 팀 오브 더 시즌인데요. 먼저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전반기 팀 오브 더 시즌에는 주목할 점이 바로 맨시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손흥민 선수가 이끌고 있는 토트넘은 무려 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이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요. 2023-2024 시즌의 절반을 지나고 시즌 중반 선수 휴식기에 접어든 지금, 앨런 시어러가 지금까지의 활약을 통해 자신이 뽑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을 발표했습니다. 시어러는 리버풀, 아스널, 토트넘에서 각각 3명의 선수로 선정했는데요.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열려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즉, 특정 팀에 편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골고루게 팽팽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편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와킬스가 공격수 자리를 차지했고, 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전반기 최고의 감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단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맨시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고 현재 득점 선두이자 지난 시즌 득점왕 36골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 득점왕이었던 혼란조차도 들지 못한 이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포지션별로 시어러가 선택한 선수들과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토트넘의 굴리엘모 비카리오입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사한 용감한 스타일의 축구 아래에서 비카리오는 많은 슈팅과 압박을 받으며 후방에서 플레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 영역, 선방과 빌드업 모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포백 라인인데요.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토트넘의 왼쪽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가 선정됐고, 두 센터백은 아스널의 윌리엄 살리바, 리버풀의 버질 판다이크였는데 이 선정 거의 모든 매체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놀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파이널 볼, 마지막 패스, 마지막 킥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라이트백으로, 또 새롭게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도 리버풀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활약입니다. 아스널의 살리바, 클래스가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그가 수비할 때 보이는 여유와 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어메이징합니다. 리버풀의 센터백 버질 판다이크도 선정이 됐는데요. 후방에서 견고하게 리버풀 수비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무릎 부상 이후에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졌고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올 시즌에 다시 본 모습을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토트넘의 우도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익사이팅한 영 플레이어, 그의 속도, 페이스는 토트넘의 하이라인 축구에서 매우 소중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진할 때도 공격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드 라인입니다.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와 에스턴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가 선정됐고, 공격진의 또 다른 한 명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인데요. 데클란 라이스에 대해서는 아스널의 미드필더로 매끄럽게 적응했다라고 하면서 태클과 게임 리딩이 뛰어나며 결정적인 골까지 몇 차례 넣었다며 전방위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에 대해서는 올 시즌 빌라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뛰어난 미드필더로 특히 그가 홈 경기에서 넣은 골이 매우 귀중했다라고 했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올 시즌 대단한 홈 경기 연승 행진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대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극찬을 했는데요. 올 시즌 살라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150번째 골을 기록했고 엘링 홀란과 함께 14골로 공동 최다 득점이
득점이자 8개의 어시스트로 올리 와킨스와 함께 공동 최다 도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라인에 4명이나 뽑았던 시어러인데요. 에스턴 빌라의 와킨스,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와킨스에 대해서는 뛰어난 링크업 플레이와 예리한 골 감각으로 빌라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면서 득점뿐 아니라 연계 플레이, 포스트 플레이, 스트라이커로서의 전술적인 역할도 칭찬했고요.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에 대해서는 역습에 능한 역습 플레이를 집중하는 웨스트햄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클리니컬한 마무리 능력의 소유자라면서 역습 축구에서 이 선수가 가짜 9번으로 올라가면서 결정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앨런 시어러는 스페셜 탤런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문 앞에서 공을 잡는다면 득점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득점 해결 능력 피니셔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감독은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를 선정했는데요. 빌라는 정말 멋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지난 시즌도 훌륭하게 마무리했고 그의 팀 빌라는 올 시즌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까지 격파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서 현재 빌라가 우승권까지 올라온 공로를 크게 인정했습니다. 앨런 시어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아닌 결정력을 칭찬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그 어떤 득점왕 경쟁 선수들보다도 확실하게 기회를 살리는 능력 때문이고 또 확실하지 않은 기회조차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개인적인 해결 능력을 주목한 것인데요. 이것은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기록을 보면 이 기대 득점이 높을수록 확실한 기회니까 넣어야 하는 기회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은 7.1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12골로 무려 4.9골, 5골가량을 넣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했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했던 골이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1위고요. 2위도 손흥민 선수의 뒤를 따르고 있는 황희찬 선수죠. 기대 득점은 5.9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10골로 총 4.1골을 초과해서 넣고 있고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가 황희찬 선수와 동률이에요. 실제 득점은 6골인데 기대 득점은 1.9골에 불과했기 때문에 4.1골을 초월했고 웨스트햄이 이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높은 팀입니다. 제로드 보엔이 4위인데 3.6골을 더 기록을 했죠. 기대 득점은 7.4골이었는데 실제 11골을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보원 이 세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결정력을 다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5골이나 더 많이 넣은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초월했을 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15위권 내에도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보원밖에 없거든요. 살라, 홀라는 그만큼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올리 와킨스까지도 실제로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유효 슈팅 기록인데요. 홀란 선수가 올 시즌에 54회의 슈팅을 때리면서 26개의 유효 슈팅으로 유효 슈팅 비율이 48.1%입니다. 유효 슈팅이 현재 가장 많은 선수가 공동 득점 1위인 홀란과 살라인데 살라도 2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죠. 실제 슈팅은 살라가 홀란보다 많았습니다. 59회나 슈팅을 때린 것인데 그 이유는 사실 홀란 선수가 부상으로 최근 경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홀란이 경기를 더 치렀다면 더 많은 슈팅을 때렸겠죠. 어찌됐거나 슈팅의 유효 슈팅 비율이 50%를 넘지 못해요. 홀란이 48% 그리고 살라가 44%인데 손흥민 선수가 51회의 슈팅 중에 25개의 유효 슈팅 연결하면서 49%로 더 높은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효 슈팅 기록이 홀란과 살라에 비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 사실상 공동 1위에 가까운 날카로운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효 슈팅 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홈페이지 분석가 알렉스 케이블이 선정한 전반기 팀 오브 시즌인데요. 케이블이 선정한 팀에는 맨시티 선수가 1명, 로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현재 시점 상위 5위에 들어있는 팀의 모든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여전히 3명이나 선정되면서 에스턴 빌라, 리버풀과 함께 공동 최다 선정 기록을 보이고 있고 아스널이 2명, 맨시티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케이블이 선정한 베스트 11이 시어러와의 선정에서 유일한 차이가 4-3-3으로 포메이션을 구성하면서 공격 라인에 보원을 빼고 미드필드 라인에 로드리를 투입한 것인데요. 각각의 평가, 같은 선수들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평가했고 어떤 객관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 케이블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입니다. 비카리오는 지난 여름 엠폴리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패키지입니다. 손재주, 손으로 막는 플레이도 뛰어나고 엘리트 선방을 펼치고 있고 발재간도 뛰어나고 페널티 박스 안까지 벗어나서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을 쓸어내는 스위핑 능력까지 탁월합니다. 비카리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 후 기대 실점에서 허용 실점을 뺀 수치, 그러니까 플러스 6.7이라는 이 수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인데 먹었어야 할 골을 6.7골이나 막아냈다는 것, 실제적으로는 비카리오가 7골 정도를 토트넘이 안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의 선방도 무려 47회, 경기당 평균 2.35회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전 시즌 커리어 하이였던 2021-2022 시즌 평균 수치인 1개보다 2배가
없는 수치예요. 즉 이전에는 이렇게 비카리오가 스위퍼 키퍼로 활약하지 못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와서 입단을 해서 정말 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미가제같이 달려드는 공격 축구의 토트넘에서 무려 5번이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비카리오의 활약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풀백인데요. 리버풀의 아놀드, 토트넘의 우도기입니다. 아놀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1대1 수비에 대한 비판은 과장된 것일 뿐 아니라 알렉산더 아놀드의 숭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에 대한 관심을 부당하게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활약하고 전천후 라이트백으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그는 131개의 필드 플레이어 리커버리 부분 2위이고 113개로 크로스 부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알렉산더 아놀드는 총 볼터치 횟수 1583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9위, 공격 액션 8위에 올라 있고 슈팅 창출 횟수에서 91회로 4위, 스루 패스 횟수에서 18회로 2위를 기록하는 등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통계 수치가 있지만 알렉산더 아놀드는 더 널리 알려야 할 특별한 축구 선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이자 플레이메이커로서 올 시즌 보이고 있는 이런 수많은 기록이 수비력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토트넘의 우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레프트백 우도기에게 아주 좋은 시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도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독특한 전술적 요구에 빠르고 능숙하게 적응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인버티드 풀백이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이 새로운 축구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우도기는 레프트백에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자주 돌진하며 상대 수비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돌파까지 시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레프트백이라기보다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 중에 우도기가 가로채기 부문 공동 1위 20개를 차지할 정도로 수비적인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21살인 우도기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센터백은 아스널의 살리바, 리버풀의 판다이크인데요. 먼저 살리바의 평가입니다. 센터백 살리바는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인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3월 12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아스널은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이후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중 단 5승만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살리바가 빠졌기 때문이죠. 살리바는 공수 양면에서 침착하고 지배적인 모습으로 수비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터치 횟수 부분에서 1721회로 4위, 캐리 부분, 공을 끌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1174회로 3위, 리커버리, 공을 따내는 기록에서도 121회로 센터백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선수 살리바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그가 5월까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이크에 대한 평가입니다. 리버풀의 우뚝 솟은 센터백은 이번 시즌 컴백 스토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부상 이후 주저하고 실수가 잦았던 판다이크였는데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공중전 승리 횟수 82회, 공중전 승률 82% 등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비판에 대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판다이크는 리버풀 선수 중에 가장 많은 가로채기 24회를 기록하며 예리하고 기대에 찼던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경기당 0.9골만을 실점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2-2023 시즌의 1.24골 실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판다이크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이 주변 모든 선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덕분입니다. 다음은 미드필드 라인입니다.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맨시티의 로드리, 에스턴빌라의 존 맥긴인데요. 먼저 라이스의 평가입니다. 아스널의 득점 문제는 다행히도 올 시즌 수비력 향상으로 상쇄되고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경기당 0.82골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는 2022-2023 시즌의 경기당 1.11 실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전천후 중앙 미드필더인 라이스 덕분입니다. 라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명성을 떨쳤고 실제로 아스널에서 태클 성공 횟수 부분에서 24회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가로채기 부분에서는 리그 공동 5위 30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라이스가 기록한 184회보다 더 많은 패스를 성공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경기에는 수비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맨시티의 로드리입니다. 로드리는 올 시즌 맨시티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 결장했는데 맨시티는 이 3경기에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는 그의 놀라운 재능에 대한 충분한 증거이며 트래블을 달성한 이후 맨시티가 약간의 숙취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드리 본인은 확실히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로드리는 1555개의 패스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패스 횟수와 터치 횟수 1823회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놀라운 것은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의 영향력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하는 선수라고만 알고 있는데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로드리는 맨시티 선수 중에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패스한 횟수가 31회로 가장 많고 프로그레시브 패스 5m 이상 전진시킨 패스는 162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74회인 필보든과 훌리안 알바레스만이 로드리의 68회보다 더 많은 슈팅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턴빌라의 존 맥긴입니다. 올 시즌 더글라스 루이스가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에스턴 빌라의 가장 소중한 선수는 중원을 누비는 추진력과 카리스마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 전술에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주장 맥긴입니다. 맥긴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은 상대 선수를 당황하게 만들며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맥긴이 등을 내밀면 아무도 맥긴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등지고 딱딱이 좋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맥긴은 프리미어리그 중앙 미드필드 중에 볼 탈취 시도 횟수 67회, 볼 탈취 성공 횟수 38회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많이 파울을 당한 선수 36회이고요. 프로그레시브 패스 114회, 슈팅 창출 73회로 공동 13위에 올라 그의 맹렬하고 꿈틀거리는 창의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 라인입니다. 리버풀의 살라, 에스턴 빌라의 왓킨스,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인데요. 먼저 살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라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시즌을 보고 있습니다. 2017-18 시즌에 기록한 32골에 필적할 만한 활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살라는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키패스 90분당 2.44개, 프로그레시브 패스 90분당 5.13개, 스루패스 90분당 0.67개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의 상승세는 올 시즌 살라가 새롭게 발견한 오프 더 부트 패스, 패싱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레퍼토리에 추가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술인데요. 하지만 팀 오브 시즌에 합류하기 위해 이 기술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살라는 무려 1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1위, 어시스트도 8개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 페널티킥을 놓치지 않았다면 5년 전에 세웠던 32골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왓킨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엘링 홀란이 14골로 살라와 득점 순위 공동 1위에 올라있지만 왓킨스의 전방위적인 활약이 더 뛰어납니다. 왓킨스는 9골 8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 관여 부분에서 3위에 올라있고 어시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1위에 올라있습니다. 실제로 왓킨스는 빌라의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키패스 30회, 득점 기회 창출 15회로 이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왓킨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센터 포워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비카리오의 선방과 손흥민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덕분에 올 시즌에 기본 지표를 보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4.9골을 초과한 손흥민 선수보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비율이 높은 선수는 없으며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벌써 12득점 5도움을 기록하면서 개인 최고 득점 관여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직접적이고 트랜지션, 전환의 중심을 둔 축구와 그로 인한 공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자신의 커리어에서 그 어느 시즌보다 많은 스루패스 10회를 성공시켰는데요. 스루패스 성공률도 80%로 유럽 5대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빼어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죠. 명예선정으로는 14골을 넣은 홀란, 그리고 13골을 기록한 보원, 첼시의 미드필더 파머, 맨시티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 본머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베실바와 홀란보다도 뛰어난 선수라고 선정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부 기록을 보시면 얼마나 득점을 하는 것뿐 아니라 기회 창출 측면, 어시스트 측면에서도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살라가 8개의 어시스트로 도움 1위인데 살라의 기대 도움이 8.5회로 역시 기회가 실제로 많이 만든 게 맞아요. 하지만 기대 도움 공동 2위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키어런 트리피어가 6.3개씩의 기대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이 불과 0.2개가 모자란 6.1개의 기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예요. 최소한 6개의 도움을 올렸어야 했다. 기대 도움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4위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실제 도움 기록이 따라주지 못하는, 동료들이 기회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한 기회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9위에 올라 있는데요. 아스널의 주장 웨데고르가 79회로 슈팅 연결 패스 1회인데 손흥민 선수가 57회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리버풀의 중앙 플레이메이커로서 수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58회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볼 수 있고 모하메드 살라가 68회니까 손흥민 선수와도 1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슈팅 기회를 창출한 횟수도 실제로 72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15위인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107회로 1위, 부카요 사카가 106회로 2위, 마르틴 웨데고르, 아스날 주장이 102회로 3위로 100회를 넘는 선수가 3명밖에 없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 역시 베르나르도 실바의 68회, 17위에 올라있는 맨시티 선수보다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이고 또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74개로 12위인데 손흥민 선수와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 라인의 전천후 자원이자 공미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하이 공격 포인트 기록은 2021-2022 시즌에 23득점 7도움으로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입니다. 2020-2021 시즌에도 17득점 10도움으로 27개를 기록했었고 2019-2020 시즌에도 11득점 10도움으로 10을 달성했던 바가 있죠. 올 시즌 벌써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30개를 넘어서는 기록을 충분히 후반기에 남길 수 있는 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안컵에 참가 중이라
유의한 점들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도전, 도움왕 도전, 최고 공격 포인트 도전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21라운드 경기를 오는 주말과 다음 주말 2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각 팀들의 휴식기와 FA컵 재경기 일정이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1월 15일 새벽 1시 30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황희찬 선수가 빠진 울버햄튼은 1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45분에 브라이튼과 경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어떻게 맨유전을 치를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4년의 모든 축구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